자, 오늘은 세 번째.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신동엽 시인의 작품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3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작품일 거예요. 자, 수능 특강, 문학편에 나오는 현대시 7번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3 친구들은 특히 더 주의해서 봐주도록 하고요. 자,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함께 메모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작가 특징으로 신동엽 시인은 개그맨 아니죠.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부터 주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이 신동엽이라는 사람을 모두가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보통 1960년대 하면 사회참여시와 민중시 두 가지 계열로 많이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사회참여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민중시 같은 경우에는 독재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많이 드러내주고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동엽 시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들, 통일도 까고 독재도 까고 사람들도 까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까죠. 그래서 모두 까기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봐야 될 작품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자, 보통 현대시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시대, 즉 독재에 저항하는 1960, 70년대에 한해서는 이 하늘이라는 거는 자유를 상징해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미리 얘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누가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소재, 희망적 소재라고 하는 게 보다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본문 여기 봅시다. 이 작품은 자유와 평화가 억압된 민중에, 자, 시대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나오죠. 그네 아버지 때, 여기서 그네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군지 알 거예요. 자, 그네 아버지와 그 다음 전두환 시대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것을 희원하는, 희망하는 노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자, 본문 살펴봅시다.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첫 구절인데, 자, 여기에서 첫 구절 같은 경우에, 자, 하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도 되는 거고, 자, 그만큼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아까는 하늘을 본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얘기 자체가, 자, 점층적, 반복적 표현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본 건 먹구름. 자, 하늘과 대칭되는 소재겠죠. 자, 이 하늘에서 먹구름이 있는데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 먹구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소재로, 자, 하늘을 표현해주고 있는 하늘과 대칭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아, 참 힘들죠. 먹구름이 하늘인 줄 알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그 밑에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그럼 여 부분에서는 요 파트와 요 파트가 대칭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먹구름과 쇠 항아리는 같은 소재의 상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자, 먹구름과 새 항아리는 부정적 현실, 암담한 사회적 현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의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자, 여기에서부터 찢어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실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다음부터는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파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벗어나라. 일 원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 요 파트에서는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닦아라, 찢어라 라를 통해서 하늘을 발견하고 외경을 통해서 연민과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때문에 노력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제 긍정적 현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자, 여기 부분에서 나오죠. 부정적 현실에서 구원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항아리를 찢은 사람들, 즉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생 항아리를 찢고 맑은 하늘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연민을 알리라. 연민. 자, 누구들을 향한 연민일까요? 보통 여기서 연민이라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벗어나길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도 암울이며. 자, 보통 다른 시들 같은 경우에 북어라는 시가 있어요. 자, 이 북어라는 시들 같은 경우에 나도 똑같은 소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내주는 시도 있어요. 자,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때의 시대적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발이나 촉구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다 같이 함께 깨어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깨어나는데 너는 왜 못 깨어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참아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암울이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다른 시들과 똑같이 벗어나지 못하는,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아니에요. 원망 드러나지 않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함께 벗어나길 기원하자, 노력하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이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중요한 거. 자, 수미상관은 당연히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미상관적 의도가 되어 있는데,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고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하늘을 보았다와 여기에서 하늘을 보았다는 다른 의미가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는 하늘을 보았다는 건 이미 극복의 대상, 노력의 가치 등이 돼버릴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봐야 할 목적성, 존재하지 않는 말로만 들었던 전설 같은 그런 맑은 하늘을 이야기를 했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우리가 충분히 얻을 가치가 있는 노력만 한다면 볼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 그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밝은 하늘, 맑은 하늘이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면서 끝나게 돼요. 자, 신동엽 씨가 특징적인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특징적인 게 희망적
희망적 미래를 제시를 해주고 항상 엔딩을 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앞에 내가 신동엽 시인은 모두까기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 신동엽 씨가 모두까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엇인가에 대한 부정적 현실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시대적 특징이 나올 거예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신동엽 시인은 1960년대부터 주로 활동하던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때문에 시대적 특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시대적 특징을 제시를 해줬으면 극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줄 거예요. 화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정적 현실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 현실을 극복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아까 부정적 현실에 대한 소재들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가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단원이 이제 희망을 제시를 해주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민중시에서는 빠지지 않고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민중시 같은 경우에는 독재에 대한 저항,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데, 자, 희망적 미래, 불편한 현실만 끝내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불편한 현실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방식이 더 많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좋을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해볼게요.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에서 아까 봤다시피 하늘과 먹구름, 새 지붕 덮은 항아리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하늘은 민중이 누리기를 바라는 세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먹구름과 새 항아리는 비판의 대상, 즉 억압의 상징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으로 그동안 민중이 암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중간에 4에서 8년에서 현재의 노력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미래,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배경과 관련된 상황으로 1967년, 67년이죠. 누구 때일 것 같아요? 그네 아버지. 된 작품으로 역사적으로 민중이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겪어왔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 독재 체제 하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파트 부분에서는 이제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작품을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형도의 홀린 사람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고3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작품일 거예요. 특히 기영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작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려운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니까 꼭 기억들 해놓고 다음 시간에도 보도록 하고, 이거 안 보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마주치 보고 수업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또 볼 날이 있을 때까지 공부는 해놓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다시 봐요.